결혼 4년 차. 누군가에겐 아직 신혼일 수도 있는 시기지만 제겐 조금씩 피로가 쌓이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연봉은 안정적이었고 남편 또한 중소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었습니다. 아이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둘만의 생활은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합리적으로 보였죠. 결혼 직후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자. 대신 생활비랑 공과금은 똑같이 반반.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연봉이 남편보다 더 많았고 남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회사에서 보던 몇몇 남자 동료들이 용돈 30만 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건 좀 안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당신 말대로 하자. 라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각자 돈을 쓰니 간섭할 필요도 없었고 생활비만 공동으로 모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외식을 즐겼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계산했고 또 어떤 날은 남편이 계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평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낼 때마다 남편은 꼭 비싼 메뉴를 고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내가 쏠게라고 하면 그는 대번에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5만 원짜리 회 정식 샀으니까 이번엔 더 비싼 스테이크집 가자라며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반복되자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낼 차례가 되면 꼭 저렴한 국밥집이나 분식집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먹자 라는 말과 함께요. 한 번은 제가 오늘은 조개구이 먹으러 가자 라고 했더니 남편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너가 나보다 돈 더 잘 버는데 꼭 내가 조개구이 사줘야겠어?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랑이 아닌 계산대 앞에서 따지는 파트너 같았으니까요. 결혼 3주년 기념일 아침, 남편이 직접 요리를 해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정성스러운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고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습니다. 자기 최고야. 정말 고마워. 그런데 출근 후 남편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띠링. 기브앤테이크 알지? 나 아침밥 차려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이거 사줘. 그리고 링크 하나. 고가의 패딩 제품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침밥의 감동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조차도 결국 계산 속에 있었구나. 이후로 저는 기념일이 다가오면 설레기보다 이번엔 또 뭘 요구할까 하는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제 생일날 남편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SNS에 사진을 올리며 자랑했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화장품 뒷면에 붙은 작은 라벨을 보고 말았습니다. 비매품. 검색해보니 직원들이 받은 사은품을 저에게 준 거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남편 생일에 수십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사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남편의 마음은 최대한 아끼는 방법뿐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제 통장 잔액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당신 꽤 모았네. 나 몰래 이렇게나 모았어. 왜 나한테 숨겨? 그의 눈빛은 논란보다는 탐욕에 가까웠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내 개인 돈이야. 그러자 그는 기막힌 소리를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숨기는 게 어딨어? 그 돈 있으면 우리 차 바꿀 수 있겠다. 요즘 승용차 너무 답답해. SUV로 바꾸자.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건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모은 거야. 네 허영심 채워주려고 모은 게 아니야. 그러자 그는 역정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와, 너 진짜 이기적이다. 부부인데 차도 못 사주냐? 그날 이후 저는 제 돈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마저 결혼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는 순간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대화에서도 자주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우유를 고르다 제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집어들면 그냥 싼 거 사. 500원 더 비싸.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라떼를 시키면 그는 아메리카노만 고집하며 나는 아껴서 그 돈으로 주식해야 돼.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점점 집에서도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언제나 돈으로 끝났고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결혼 4년 차
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보다는 계산에 가까웠다는 것을. 저는 남편에게 원했던 게 큰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따뜻한 대화, 기념일에는 진심 어린 마음, 돈보다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태도. 하지만 남편은 늘 숫자와 금액으로만 저를 대했습니다. 사랑이 점점 건조해지고 제 마음은 서서히 메말라 갔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돈 관리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조금은 계산적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자연스럽게 맞춰 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4년의 시간이 흐르며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져 갔습니다. 결혼 4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이번엔 내가 준비할게 라며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코스로 나오는 음식들. 저는 그 순간만큼은 다시 설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의 남편 말은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내가 썼으니까 다음엔 네가 더 비싼 거 사야 돼. 알지? 순간 마음속의 로맨스는 얼음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던 온기조차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념일조차 거래처럼 여기는 남편. 저는 웃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제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에 남편이 함께 나갔습니다.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돈 어떻게 관리해? 합쳐서 써?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각자 관리해. 지연이가 나보다 연봉 많이 받아. 그래서 생활비만 반반 내고 알아서 각자 쓰는데 아무래도 내가 좀 살기가 팍팍하지.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애써 웃으며 넘어갔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저를 깎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번다는 사실이 자랑거리도 무기도 아닌데 남편은 그것을 방패 삼아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만 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했습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야 했어. 남편은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사실이잖아. 왜? 부끄러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외부 모임에 나가는 게 싫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대출 좀 받아야겠다. 대출? 무슨 대출? 엄마, 가게 보증금 좀 도와줘야 해. 내가 대출은 안 되니까 네 명의로 받아야 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시댁을 돕자는 말. 내가 왜? 당신이 벌어서 해. 당신 엄마 가게잖아. 너 돈 많잖아. 그리고 당신은 대기업 다니니까 당신 명의로 하면 금방 나올 거야. 이 정도 부탁도 못해? 순간 모든 피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라 대출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게 정말 이런 것일까?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웃고 울기 위해 맺은 관계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변할 수 있는 걸까?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남편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통화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채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보험사죠? 제 아내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묻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사고로 사망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물론 남편이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얘기를 꺼냈던 사람이 제 보험금까지 확인한다니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 나를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나의 돈과 보장만 사랑하는 걸까? 결국 폭발은 작은 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말 저녁 저희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 차례였지만 그는 굳이 싼 메뉴를 고르더니 계산대 앞에서 미적거렸습니다. 결국 또 제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왜 자꾸 나한테만 돈을 쓰게 해? 아니, 네가 더 잘 버니까 그러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문제는 태도야. 사랑하는 사이라면 적어도 번갈아가면서 부담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너는 늘 계산만 해. 내가 아내야? 아니면 네 월급 보충용 ATM이야?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ATM이라도 좋잖아. 어차피 결혼은 현실이야. 로맨스는 드라마에서나 보라고. 그 말은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남편의 숨소리가 곁에 있음에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나는 내 삶을 낭비하는 거야. 남편의 옆모습을 보면서도 따뜻함 대신 차가움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정감과 금전적 이익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걸. 결혼 4년 차, 수없이 참고 또 참아왔던 끝에 저는 결국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남편 도연의 마지막 요구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퇴근 후 늦게 집에 들어온 도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누워 말했습니다. 지연아, 대출이 힘들면 네 통장에서 돈 좀 빼서 우리 엄마 가게 보증금 좀 보태자. 보증금 올려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우리 엄마 가게라는 건 이미 몇 차례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던 사업이었습니다. 뭐라고? 도연아, 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시어머니 가게에 보태자고? 그래, 너 나보다 연봉도 많잖아. 네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번 거고 내가 쓸 거야. 그게 왜 어머니 가게 자금이 되어야 해? 그러자 그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쪼잔하다. 넌 결혼이 뭔지도 모르냐? 가족이고 부부면 서로 도와야지. 저는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탁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결혼은 서로 배려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다라는 제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더는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지금 장난해? 난 더 이상 내 계산기 옆에 앉아있는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 도연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넌 나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걸?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오히려 너랑 살면서 더 외로웠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을 주장할 근거도 없던 도연은 결국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동안 모아둔 통장 잔액을 보고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죠. 작은 아파트로 이사 온 첫날, 텅 빈 방이 잠시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유의 기쁨이 그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주말이면 동네 산책을 하며 햇살을 만끽하는 생활. 예전에는 늘 남편 눈치를 보며 지냈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이 제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도연에게서 느닷없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그래도 나한텐 네가 최고였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최고? 그가 말하는 최고란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통장이었죠. 저는 단 한 줄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최고로 이용하기 좋았다는 뜻이지. 읽은 표시만 남기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몇 달 지나 지인에게서 도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대출과 카드 빚에 허덕이며 친척들 사이에서도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만 있었어도 이 꼴은 안 났을 텐데라며 푸념한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아니, 도연아, 네 옆에 내가 있었어도 넌 똑같이 살았을 거야.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통장을 사랑했으니까.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쪼잔한 남편의 계산기 옆자리가 아닙니다. 작은 집이지만 저만의 공간에서 제가 번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말이면 카페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고 평일 밤이면 오랫동안 미뤘던 그림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제 돈을 탐내지 않고 아무도 제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 삶.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지연아. 이제 너의 인생은 오직 네 거야.